반갑습니다. 브랜딩 스토리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좀 관심이 가고 용기가 좀 생기시나요? 그러면 글 쓸 마음도 생기시고 나를 조금 가꿀 그런 마음도 생기시나요? 네, 응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로 멋진 퍼스널 브랜딩을 계속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하나는 글입니다. 글은 화자가 뒤로 숨게 되죠. 그래서 책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라든지 브런치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로 아니면 뭐 요즘 뭐 시리즈라는 네이버의 어떤 플랫폼도 있죠. 그러면 사실은 작가는 뒤로 숨습니다. 그리고 글로써 독자들과 이야기를 하게 되고 작가가 앞으로 나서는 경우는 사실 아주 특별한 경우 외에는 잘 없죠. 뭐 작가와의 대담이라든지 팬사인회라든지 뭐 요 정도입니다. 그런데 요즘 대세는 어떨까요? 뭐 유튜브라든지 뭐 틱톡이라든지 뭐 아니면 무슨 라이브 채널들 있죠? 뭐 이런 거 덕분에 퍼스널 브랜딩의 어떤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지고 있죠? 네, 말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결국에 화자, 즉 이 브랜드가 돼야 될 그 화자가 앞으로 나서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타일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좋은 가치, 경험, 그다음에 지식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스타일이 그 지식과 경험과 매칭이 잘 안 될 때는 효과가 반감되거나 아니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잘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뭐 후배들 가르치고 돈 벌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말 효과적인 퍼스널 브랜딩을 만드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스타일링 이것에 대한 7가지 팁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요. 자신만의 시그니처 스타일을 만들자는 겁니다. 자, 유행을 따라가기보다는 본인의 개성을 살리는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과 패턴 그리고 또 옷의 핏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시그니처 룩을 정하는 게 좋죠. 예를 들어서 스티븐 잡스 하면 어때요? 청바지하고 목폴라. 또 돌아가신 김동길 교수. 그럼 어떻죠? 코수염과 나비 넥타이. 요즘 활동 많이 하시는 최재천 교수님 계십니다. 네, 동그란 안경. 저와 비슷한 동그란 안경 쓰시고 또 이 생물학자시다 보니까 밖에 활동이 많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청남방을 많이 입으세요.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철학과 그 사람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과 그 사람의 스타일이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브랜딩을 하기가 좋죠. 퍼스널 브랜딩이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내가 인사 담당으로 정말 30년까지 살아왔고 이제 취업이라든지 승진 이런 거를 컨설팅하기 위해서 퍼스널 브랜딩을 준비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스타일링을 하고 아니면 나는 음악을 가르쳤던 사람인데 이제 유튜브도 하고 글도 쓸래. 그래서 나를 진짜 퍼스널 브랜딩을 해볼래. 그러면 작곡가답게 성악가답게 자신을 스타일링을 해야 되겠죠. 아셨죠? 그래서 스스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요. 균형 잡힌 핏과 실루엣을 유지하기입니다. 너무 헐렁하거나 너무 타이트한 옷은 피하셔야 돼요. 몸에 적당히 맞는 그리고 불편하지 않은 그리고 내가 활동했을 때 어색하지 않는 핏을 선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너무 복잡하게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실제로 내가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할 때 보면 뭐 치렁치렁 코트를 입고 머플러를 막 둘러매고 뭐 이러지 않잖아요. 딱 보면은 뭐 셔츠에다가 점퍼, 셔츠에다가 자켓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이 옷을 균형 잡힌 게, 그러니까 옷을 어떻게 세팅을 시킬 것인가라는 것도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깔끔한 자켓, 슬랙스, 단정한 셔츠의 조합이죠. 특히 남성분들이요. 여성분들도 이렇게 입으시면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조합을 했을 때는 아주 세련된 이미지를 줄 수 있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좋은 스타일은요, 몸매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근육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옷을 입었을 때 생기가 나고 예뻐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가 있어도 지금부터라도 운동하시고 많이 걷고 뛰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훨씬 더 예쁜 옷핏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색깔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품격 있는 컬러 조합을 하시는 게 좋아요. 무채색에다가 포인트 컬러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 색을 조합시키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포인트가 잘 잡히는 그런 조합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색은 네,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 다음에 네이비, 베이지가 되겠죠. 여기다가 포인트 컬러로 뭐 레드라든지 오렌지, 그 다음에 옐로우 뭐 이런 것들을 섞어주면 상당히 이 시선을 잘 받을 수가 있겠죠. 본인의 피부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화로운 컬러를 찾아서 입으면 더욱 생기 있게 보이고 더욱 멋있게 보일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요. 옷을 입을 때 자신이 없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톤앤톤으로 입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옷을 사셔서 같이 매칭시키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아예 브랜드가 달라버리면 그 브랜드가 추구하는 핏이 달라요. 그러면 두 가지가 아무리 고급스러운 옷이라 하더라도 매칭시켰을 때는 엇박자가 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뭐 난 폴로에서 남방을 샀다. 우리 집에 폴로 남방이 많다. 그러면 바지도 폴로 바지를 입으시면 좋고요. 뭐 아니면 나는 뭐 다른 뭐 정장 브랜드의 옷이 좋다. 그러면 셔츠도 기왕이면 거기 셔츠를 입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거는 실제로 되게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이 보시면 알아요. 근데 내가 선택할 땐 잘 몰라요. 남이 입은 거는 뭔가 조금 멋있는 것 같은데 조금 이상한데 뭐 이 정도 느끼는데 자기 할 때는 아예 모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톤앤톤 그리고 같은 브랜드에서 옷을 매칭시키시면 훨씬 더 안정적으로 매칭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고급스러운 소재를 선택하셔야 돼요. 브랜드를 선택하는 바보가 되시면 안 됩니다. 나이 먹고 뭐 몽클레어, 뭐 아니면 뭐 톰 브라운, 뭐 스톤 아일랜드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 먹으면 소재가 좋은 걸 입으셔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부티나 보입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저렴해 보이는 원단보다는 울, 실크, 린넨, 캐시미어 같은 원단 자체가 좋은 원단, 고급스러운 소재를 사용한 그런 옷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요, 피부톤이 잘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부담 없는 부드러운 소재를 선택하셔야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브랜드가 아니라 소재를 중심으로 옷을 선택하시면 훨씬 더 멋있는 스타일링이 나옵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세련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자. 네, 너무 많은 액세서리는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천박해 보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강사가 나왔는데 진주 반지, 다야 반지, 금팔찌, 금목걸이 이거 나와요. 이거 무슨 깡패도 아니고 복부인도 아니고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액세서리를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렇다면 이제 허용될 수 있는 분위기 그리고 나의 어떤 퍼스널 브랜딩을 이미지화 시키려고 하면 그래도 허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구두, 그 다음에 시계, 가방, 스카프, 안경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중에서 나는 조금 여기에 신경을 써야겠다. 그러면 거기에 포인트를 주시면 됩니다. 근데 너무 고급스럽고 아까 얘기했지만 브랜드가 막 꽝꽝 찍혀가지고 그런 거는 오히려 반감을 주니까 브랜드가 좀 숨겨져 있는 그런 제품으로 선택을 하셔서 스타일링을 하시면 좋죠. 네. 그리고 가급적이면 본인의 시그니처 아이템을 선정하시면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네. 스티븐 잡스의 목폴라, 그 다음에 김동길 박사의 나비 넥타이, 그 다음에 최재천 교수의 동그란 안경.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분명히 이미지화하기가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이 브랜드의 어떤 각인 효과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자, 여섯 번째입니다. 깔끔한 헤어, 그 다음에 스킨케어 유지하기. 멋진 스타일 좋습니다. 그런데 이 헤어가 흐트러지거나 아니면 건조해서 그러면 피부가 좀 갈라지고 우리 나이 먹으면 좀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 내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의미도 퇴색되고 또 나의 멋진 스타일링도 의미가 없어지죠. 네, 그래서 본인에게 잘 맞는 헤어스타일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자꾸 이야기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희 아내가 뭐 머리를 길러라 그래서 길러보기도 하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딱 요 정도 수준의 머리가 딱 맞아요. 그러면 본인이 활동하기도 좋고 어색하지 않은 머리의 스타일과 기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꾸준히 유지하셔야 돼요. 헤어스타일이 자꾸 바뀐다는 거 나이 먹고 특히나 퍼스널 브랜딩을 하는 시니어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스킨케어. 밤에 주무실 때 꼭 뭐 팩이라도 하나 붙이시든지 아니면 꼭 크림이라도 하나 바르시고 주무시면 예, 건강한 피부 유지하시고 또 활력 있는 인상을 만들 수 있겠죠. 네. 자, 7번째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자신감 있는 태도와 표정을 연출하자. 이겁니다. 자, 그래서 옷이 아무리 멋져도 자신감이 없다면 사실 매력은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멋지게 차려입으시고 당당하게 걷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표정 짓고 이런 거를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어색해도 자꾸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예쁘고 건강하고 매력적으로 살아야죠.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뭐요? 당당한 자세, 자연스러운 미소, 여유 있는 말투. 이것이 결국 시니어의 멋진 스타일을 만듭니다. 그리고 퍼스널 브랜딩의 기본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당당한 자세, 자연스러운 미소, 그리고 여유 있는 말투. 이것이 시니어의 패션의 완성, 스타일의 완성이 되고 퍼스널 브랜딩의 기초가 되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말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싶어하는 예, 그 화자가 말을 하는 사람이 대중 앞에 서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유튜브를 하든 강연을 하든 강의를 하든 코칭을 하든 어쨌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의 관점에서 뭐 스타일이 뭐가 중요해, 내용이 중요하지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나를 꾸미시는 것부터 퍼스널 브랜딩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겠어요. 아셨죠? 네. 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해 가지고요. 각자 멋있는 브랜드로 태어나자고요. 아셨죠? 네. 자, 지금까지 브랜딩 스토리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